내년에는 수업 공부하기 싫잖아, 그렇지? 올해 끝내라. 자, 함수의 증가함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증가함수. 자, 보기 전에 108페이지 잠깐만 볼래? 108페이지에서 잠깐 거기 보면은 증가함수에 대해서 잠깐 살짝 나왔는데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증가한다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원래 증가한다는 정의는 x1보다 x2가 더 클 때 큰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더 큰 함수가 나오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큰 값을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더 크게 나면 그것을 증가다라고 하게 된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에서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함수가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모든 실수 다 대입해 볼 수 없잖아, 그렇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증가함수의 판정은 바로 2번처럼 판정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2번 배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x가 항상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이래서 만약에 A점에서 증가하면 그것의 순간적인 길이가 양수잖아. B점에서도 순간적인 길이가 양수, C점에서도 순간적인 길이가 양수. 항상 이런 계속 길이가 다 양수가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증가되는 소리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f'x가 0보다 크면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말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다 좀 써줘. 뭘 쓰냐면 그러면 증가하면 fx가 만약 증가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증가한다면 f'x는 뭐가 될까? 아니면 f'x는 여기서는 0보다 크다고 말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f'x가 0보다 크다고 같다. 이것을 좀 써주는 게 좋아.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갔죠? f'x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작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한번 보자. 이 그래프 증가 맞지? 그치? 증가 맞아. 증가 맞는데 여기 한 점 정도 있잖아. 한 점 정도에서 순간적 기회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간다는 사실 잘 명심해서 문제 풀어줘야 돼.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 3차 함수가 되면 f'x 2차 함수가 되잖아. 그치? 그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때문에 판별시티도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거야. 등호. 정수계수 찾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명심하시고요. 자, 이거는 잘 명심하는데 증가를 쓰면 f'x가 0보다 크다 같다는 사실 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보이죠?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 같다. 감사하면 f'x가 0보다 작다 같다. 자, 극대복수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극대복수 뭔지 알지? 그치 얘들아? 극대복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보게 된다면 fx는 xa를 포함한 어떤 연립과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다 같은 그 함수에서 극대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어디 문장에서도 미분 가능한 문장이 없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쯤에 a가 있어. 자,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여기에 열린 구간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중에서 얘가 제일 크지 않아? 제일 크지, 그치? 그럼 이것을 극대랑 부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문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보이지? 이렇게 A가 났어. 이 점 극대일까? 이거 극대 맞아? 맞아요. 자, 왜냐하면 이 구간을 근방을 잡아보면 이 근방에서 항상 이 점이 제일 크지 않아? 이 점이 제일 크니까 이것 또한 극대, 이것 또한 극대라 부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즉, 극대극수는 미분 가능성과 파는 연관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심지어 이것도 괜찮아. 연속하고 그럼 연관이 깊을까? 라고 봤더니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 여기는 색칠되고 여기 빵빵 뻥 뚫렸어. 그럼 근방을 잡아보자. 금방 잡아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지. 이 점 어때? 이 근방에서 제일 크지, 그치? 그럼 이것 또한 극대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즉 연속과도 관련이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그런데 우리가 미분 가능하거나 연속하자는 함수는 좀 약간 독특한 함수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도함수 이용해서 이제 극대급수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거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분관함수가 됐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나 이것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최적한 거 미분 불가죠, 그렇지? 그래서 또 미분 불가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 함수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극대값으로 판단하는 방법에서 정해보자. 자, 여기 봐봐. 이거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0이지. 극대점에서 이렇게 되게 된다면 기울기가 0 되잖아. 그런데 기울기가 어디서? 요거의 기울기는 뭐가 돼? 기울기가 F'X가 뭐가 돼? 양수야. 양수. 기울기가 계속 양수야. 그 오른쪽 부분 여기는 기울기가 다 뭐가 돼? F'X는 항상 음수가 되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극대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F'X가 양수인 데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F'X가 음수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는 극대로 정의한다는 걸 된 거야. 밑줄을 긋자.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는 사실. 괜찮을까? 기본적으로 F'는 뭐가 될까? 그러면 0이 된다는 것도 맞겠죠? 왜? 양수에서 음수되면 반드시 0대에서 하나는 지나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이거는 항상 미분 가능성, 즉 부드러운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거 뭘까? 자, F'A가 여기서 분명히 0 되는 거 맞는데 이거는 맞는 문제일까? F'A가 만약에 0이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거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다. 이거는 틀려요. 이거 조심해야 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봐. 기억나지 아까 전에 또 말했듯이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 F'A가 0이 되지, 그치? 근데 이거 글쎄야? 아니지. 즉 양수했다가 여기서 0이 됐어. 그러면 밑으로 떠서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양수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따라서 F'A가 0이면 그 값을 반드시 가능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값을 찾을 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일단 F'A가 0 된 점을 찾아. 그럼 A 값을 찾고 그 A의 양쪽의 부호가 바뀐지를 살펴봐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 값을 간다는 문장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 왜 단순히 F'A가 0 된 점 찾지 않고 양에서 음을 가는 것을 극대라 부르는지, 음에서 0을 가는 것을 극수라 부르는지. 맞죠? 여기가 조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단순히 F'A가 0 된 점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된다. 그 역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F'A가 0이더라도 우리는 그 값이 뭔 말인지 알죠? 그쵸? 자, 이게 도함수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두 번 미분해서 0 된 점 찾으시면 될 테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문제 풀어보자. 기본적인 설명이고 떼부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여기인가? 여기다, 그치? 자, 함수의 증가함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16페이지. 자, 증가된 범위에서의 그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증가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네. 사실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 잘 나오지는 않고 사실 그 역대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 문제 잠깐만 한번 봅시다. 116페이지. 저기 한번 볼까? 얘보다도 거기 783번 잠깐만 볼게. 782번 보자. 782번. 우리 무리함수에서 증가되는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해줘야 되는 목표는 뭘까? 증가한다는 저 문장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장은 바로 뭐야? F'X가 모이는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시키는 거야. 증가한 것은 그래서 증가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기울기가 항상 0보다 크거나 등호가 들어간다는 소리 잘 명심하시고요. 따라서 자동으로 우리는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하는데 밑에 이거 되고 얘는 뭐라고 했어? 10-x 제곱에 2분의 1 제곱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풀어갔죠? 2분의 1 주면 2분의 1 바깥으로 빠지고 10-x 제곱 쓰고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있을 테고 범위분 성분에서 안쪽 범위를 좀 마이너스 2x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마이너스 x 곱하기 얘는 뒤집어져서 루트를 씌워주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마이너스만 쓰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f 플러스 0보다 큰 부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줘야 돼요? 통분해줘야 되죠. 통분해주면 루트 10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테고 그 앞에는 뭐가 돼요? 2 루트 10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되겠다. 정말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열심히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의 정의역만이야. 이 정의역은 별다른 말이 없지만 당연히 x의 값이 결국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크고 루트 10보다 작아져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죠? 이게 등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 정의역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f 프라임 x인데 얘가 0보다 크다 같은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 범위 내에서 얘는 항상 양수가 되지. 위에만 양수가 되면 되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따라서 우리는 얘가 항상 양수가 되는 이 부분이 항상 양수가 되는 그런 x 값의 범위를 찾아줍니다. 다시 쓰자. 그럼 루트 10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항상 0보다 크다 같은 부분 이것을 찾는다는 문제가 되는 거야. 부모도 항상 양수가 되니까.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 넘겨준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4 바로 10 마이너스 x 제곱 그 값이 이쪽은 x 제곱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도 괜찮나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해보면 40 이쪽은 5x 제곱 이렇게 될 테고 다음 x 제곱이 결국 루트 8보다 작거나 같은 8보다 작거나 같은 따라서 x 값의 범위는 루트 8하고 마이너스 루트 8 사이가 된다 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증가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는 문장이네. 그치? 만약 저 x가 0보다 크다는 문장을 썼으면 어땠을까? 이거 0이죠. 그쵸? 여기는 점수들 다 합하면 다 0이 되잖아. 그치? 플러스 1 되면 마이너스 1도 됐을 테니까. 하지만 저기 0보다 크다는 문장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0보다 크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네. 자, 그러면 생각해봐. 0보다 큰 부분 중에서 루트 8보다 작은 부분이 뭐 있어? 1하고 2가 있죠. 그쵸? 1하고 2 두 개의 값이 있으니까 답은 3이 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듭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사실은 증가된다는 저 문장이 f 프라임스의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된다. 자, 이거 했으면 그 옆에 거 잠깐 보자. 그 옆에서 자, 유형 11번 중에서 세 문제 중에 하나 풀려고 하는데 뭐 풀까? 뭐 해볼래? 여기 한번 해볼까? 786번 한번 해보자. 786번이나 786번. 자, 이거 한번 잠깐만 생각해볼래?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고요. 자, 우리 뭐 사용해줘야 돼? 당연히 F'X가 0보다 큰 나왔다는 거 이용해줘야 되잖아. 증가하는 단어가 있는데 미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자, 한번 해봐. 미분해주니까 뭐 계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했듯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된다는 저 문장 때문에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 값이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내파고요. 그죠? 해봐. 뭐 이용해줘야 돼?
해줘야 될까요? 우리 x제곱 플러스 a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한 사실이니까 이쪽 부분만 위에만 다시 영어가 크면 되잖아.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큰 같은 부분을 찾으시고라고 제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같은 부분을 찾으시오라는 이런 문제가 되겠다. 근데 이 참수가 항상 0보다 큰 같은 것은 어떤 느낌이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둥둥 그래프가 된다 소리가 되잖아. 모형해줘야 돼. 기현이 말해봐. 모형할까? 화면 D가 어떻게 돼야 돼? 화면 D가 0보다 작아야지, 그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등호가 들어가다 했잖아. 여기 또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화면 D가 0보다 작아졌다는 걸 이용해서 그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 4-4a 값이 0보다 작아졌다는 거니까 이 값은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려워? 안 어렵지, 그치? 그래서 그 위에 문제도 비슷한 식으로 문제 풀면 되니까 항상 잘 명시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 전체 했으면 당연히 판별식 이용하는 게 맞잖아. 근데 범위가 주어졌을 때 어떨까? 그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787번이거든. 자, 787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788번 할게요. 이번엔 쌍값 한번 풀어보자. 쌍값수의 788번.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감소하도록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범위가 주어졌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감소라서 문장 때문에 결국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시라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a 값의 범위 찾는 문제죠. 다만 문제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있네. 그치? 이 말 뜻의 숨은 의미는 결국 코사인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시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뭘 그릴 거냐면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린다는 소리지.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런데 범위가 어디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있잖아.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는 6이 아니야? 따라서 범위는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는데 이거 말이야. 이거는 그럼 뭐냐면 y는 마이너스 a가 되게 될 텐데 지금 가로선 말이야. 항상 누가 더 커야 돼? y는 마이너스 a가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아니죠. 노란색보다 주황색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다. 그렇지? 노란색보다 항상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는 결국 y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는 이것의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최고가 어차피 1 아니야? 맞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말해봐. 마이너스 a가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요. 정말 들어갔으니까, 그치?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어려워? 그렇죠. 즉,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고서 범위가 주어지거나 빨갛게 노랗게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주고 얘랑 얘의 교점을 살펴보자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해볼래? 789번. 자, 789번 한 번만 해보도록 하죠. 여기 증가되는 범위 같은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증가되다는 문장 때문에 이게 항상 0보다 큰 같은 부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하고 있죠? 결국 밑에는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이게 우치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여기 있는 얘 부분이 양변의 문제인데 지수함과 미분하면 항상 지수함도 그대로 나오니까 반드시 뭉단계이 사용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묶어주면 ax 더하기 a 마이너스 1 말이야. 이렇게 그려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1부터 무한대까지 증가된다는 소리는 결국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봐봐. 이거 어차피 1차원 그래프 아니야? 이 그래프 지금 그리려고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어차피 1차원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자 이게 중요해. 항상 0보다 크다는 문장 때문에 이게가 1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말해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여기서 원래는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직선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1보다 클 때만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 직선이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를 할 수 있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f1이잖아. 그치? f1 값이 어떻게 돼야 돼? x축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f1이 0보다 크다 같다는 사실에서 문제를 푼다는 소리가 됩니다. f1은 얼마죠? 일단 1을 대입한 값이 바로 2a-1 말이야. 그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값의 범위를 구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치? 미분한 다음에 그 미분의 칙이 항상 0보다 크다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소리입니다. 대신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항상 크다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구해야 돼? 최소값.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f1이잖아, 그렇지? f1이 항상 0보다 크다 같으면 모든 수가 다 0보다 크다 같다는 사실에서 문제 푸는 거야. 이해갔죠? 자, 이거 옆에 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유리함수의 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만 할게. 뭐할까? 거기 790번 하나 정도. 다 똑같은 거니까. 자, 790번. 유리함수의 극대분수 하는데, 자, 생각해봐. 아까도 말했듯이 극대분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 f'x가 0되는 점 먼저 찾아야 되잖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거 말고 저기로 하자. 793번 할게. 자, 793번 하자. x는 3에서 극소가 2분의 3을 갖는다. 저 말이 뭘까? 태연이 말해봐. x는 3에서 극소가 2분의 3을 갖는다는 것은 실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잘 봐봐. a, b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지식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앞만 봐도 이 식과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두 가지씩을 추출해내야 돼. 어떤 식 나올까? f'3은 0이다. 왜? 끝값이니까, 그치? 또 다른 식 하나 더 필요할 텐데? f3은 뭐다? 맞아, 2분의 3이다. 얘들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치? 여기 x는 3에서 극소가 2분의 3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3,2분의 3을 지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3,2분의 3도 지나면 들어 f'3이 0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계산 안 해도 되죠? 이거 미분할 줄 알잖아, 그치? 식 두 개 나온다는 사실도 아니까 793번은 넘어갑시다. 극대분수 대분할 문제가 프라임X를 구하시면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보세요. 넘겨. 얘들아, 저기 극대분수 구한 문제 자체는 되게 좀 단순하거든. 거기 800번 한번 볼게. 800번. 자, 118페이지 800번 잠깐 풀어보도록 합시다. 극대분수를 구한 문제만 본다면 그 문제가 되게 단순해.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거는 그 다음 단 유형인 그 값을 가진 조건만 좀 살펴보면 돼.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가 됩니다. 800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해보시죠. 한번 천천히 풀어봐.
자체는 어렵진 않죠? 극대분수로 모집하는데 이거 맞죠? 네, 기억 맞아 틀려? 예,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맞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맞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예, 맞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극대분수는 결국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f 프라임 x가 0된 점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얘가 0된 점 봐봐. 얘가 0될 수는 없지. 얘가 0되는 걸 찾는 거야. 이 그래프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y는 EX제곱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 그래프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뭘 그릴 거야? y는 k를 그리고자 그렇지. y는 k를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될 수가 있니? 이건 증가 그래프고 이거는 직선이죠. 그렇지?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안 난다는 거야. 바로서는. 그렇지? 극대나 극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간다는 소리가 된 거야. 왜? f 프라임 x에 0된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가요? 따라서 이것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유전자표가 뭔지 모르겠어. 유전자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좌표를 만약에 알파로 놓는다면 우리 2의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2의 2알파는 결국 k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극대랑 극소값을 좀 판단해보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봐봐. 여기일 때 딱 두 점이 만나잖아. 자, 알파 왼쪽에서 어떨까? 알파 왼쪽에서 누가 더 커? K값이 더 크지, 그치? 얘보다는 K값이 더 크잖아. 그럼 야구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음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양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야, 길게 음수에서 양수가 됐어. 이거 극대야, 극소야? 말해봐. 진태. 이 알파점은 극대일까, 양수? 극대일까, 극소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음수가 됐어. 극수지,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던 건 뭐냐면 실제 그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치? 따라서 이 알파점에서 얘는 무엇을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는 거야. 즉, 극대를 갖지 않고 극소값만 갖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극소값은 루트 k가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 극소값은 우리가 이제 구한다 했을 때 k값이 2에 2a 제곱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의 극소값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f 알파가 바로 극소값이 되는 거잖아. 알파를 대입해볼까? 대입해보니까 2의 알파 더하기 k 2의 마이너스 알파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뭐랬어? k 값은 2의 2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이 알파 제곱이 루트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따라서 여기다가 루트 k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알파 제곱 루트 k니까 루트 k 더하기 k 곱하기 이것은 루트 k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니까 얼마야? 루트 k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이 루트 k가 될 것이다. 극소값은 루트 k가 아니라 이 루트 k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혹시 기억이 있을까요? 살짝 야간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영심의 극대 극수는 f 프라임 x의 0된 점 일단 찾아야겠지. 0된 점 미분해볼까 이잖아. 얘가 0된 점 찾으려고 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2x제곱과 2의 2x제곱과 y는 k의 그 점을 찾아줘야 돼. 그런데 그 점을 알파로 놓는다. 알파로 놓는다면 이걸 기준해서 왼쪽 부분, 알파의 왼쪽 부분은 누가 더 커? k값이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더 크게 되니까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가 하는 거죠.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가 한다는 거는 자 말해봐.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야. 이건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가 하는 거고 얘는 음수에서 양수가 하는 거잖아. 그때가 음수야. 그래서 알파에서 극수가 하는 거야. 근데 이 x값을 우리가 극수값을 부르는 게 아니라 f 알파. 알파를 대입할 때 함수값을 극수값을 부른단 말이야. f 알파가 극수가 되고 실제 알파를 대입해보니까 2 알파 제곱 더하기 k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근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알파점이 2의 2알파 마이너스 k가 0되는 점이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2의 2알파는 k가 되고 2알파 제곱은 루트 k가 된다고요. 여기다 루트 k를 다 집어넣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x는 1에서 극값을 가지면 k는 2의 제곱다라고 했으면 x는 1에서 극값을 간다는 식으로 문제의 바로 뭐냐면 알파 값이 바로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f1 말이야. f1 값은 뭐지? 알파 1이면 루트 k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왜? 네? F 프라임 X에다가 1 넣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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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2루트 k. 맞네, 그치? 여기에서 극값을 한다는 소리는 바로 뭐냐면 f 프라임 1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f 프라임 1 값을 구해보니까 그 값은 뭐야?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k가 0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 k 값은 바로 2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맞다. 이해갔을까요? 자, 그래서 800번 잘 정리해보고 로그함수의 극대급수도 결국 f 프라임스의 0대전 찾으면 돼. 맞습니까? 0대전 찾고 극값을 대입하면 그게 극대인지 극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자, 우리 로그함수 극대급수 그렇다는 거죠. 2분의 3은 되고 상극함수나 좀 보자. 상극함수에서 뭐를 해볼까? 저기 할게. 거기 806번 한번 해볼게. 자, 806번 잠깐 보자. 806번에서 삼각수에서 극대급수 값을 구하시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f 프라임에서 0대를 좀 찾아야 되잖아. 그죠? 자, 보자. f 프라임 x f 프라임 x가 0된 점 찾으려고 해서 미분해보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3, 10카운트 제곱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하나 알고 다음 이거의 값이 결국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x분의 4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여기가 괜찮나요? 이거 코사인 제곱분이죠, 그렇지? 4 빼기 코사인 제곱되니까 총 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얘가 0된 점 찾아야 돼. f 프라임 x의 0된 점 찾으려 보니까 두 분모가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라는 것은 얘 값이 절대 0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0이 되진 않고 얘가 0된 점을 찾으셔야겠다. 따라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여기 있는 부분이 0 되어야지 f 프라임 x의 0된 점 4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이 0된 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코사인 x 값은 뭐 될까? 코사인 x 값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3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괜찮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여기서 자, 봐봐. 코사인 x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건데 코사인 x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8에서 2분의 8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8에서 2분의 8 괜찮나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x 같은 경우 찾을 건데 사실 마이너스 2분의 수사로 그려봤자 만나는 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루트 3 y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그 만나는 점이 얼마야?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되는 값이 결국은 코사인 3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고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뭐라 할 거냐면 그래 6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왔어. 그래서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데 라고 그것을 판단해주는 그 문제를 지금 해보자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보자. 우리 증강표 작성한 거 혹시 기억해요?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증강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가 x가 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두 개에서 누가 0이 되냐면 프라임 x가 0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대입할 수 있는 가짜 중수가 뭐야? 0이잖아, 그치? 0을 한번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야. 0 대입하면 얼마야? 1분의 4 빼기 3이 돼서 그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잖아.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6대보다 작은 값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얘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아? 네, 잘안 돼요. 네, 말봐. 이거는 그때야 극수야. 선아, 이거 그때야 극수야? 맞아. 마이너스에서 내려왔다가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극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여기는 다시 내려왔으니까 모양은 분자면이니까 극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증가표를 보고서 누가 극대고 누가 극수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걸 문제가 돼요. 0대를 좀 사는데 그래서 누가 극대였을 때도 못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극대인지 극수인지 판단하려면 증가표를 작성하고 하는 방법은 그 기준점에다 쓰고 F8x에 의해서 응용되고 적당한 값을 대입해본다. 적당한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양수인지 무수인지 그 밑에 써주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면 얘가 극수, 얘가 극대인 거 알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결국 선생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극소 6분의 파이 극대 그게 아니라 극대 값은 결국 뭐가 될까? 극소 값은 결국 뭐가 되냐면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 값이 바로 극소 값이 되는 거죠. 극대 값은 F 6분의 파이가 극대 값이 되니까 나장자 여기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6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이 각각 극수랑 극대가 된다고 표현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극대극수 A-B 값 또한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선생님, 응? 탄젠트에 대해서 아, 계산. 야, 우리 극대값은 말이야. 극대값은 뭐가 된다고? 극대값은 F 뭐야? 6분의 파이잖아, 그렇지? 6분의 파이 한번 대입해볼까? 6분의 파이 30분이니까 여기다 6분의 파이 대입하면 3분의 2 파이가 되죠. 그리고 빼기 3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될 텐데 6분의 파이 값이 얼마야? 야, 탄젠트 30 얼마니? 루트 3분의 1 아니야? 그렇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이게 바로 극대값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대입할 거지, 그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대입하면 극소 값은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텐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근데 탄젠트 말이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잖아, 그렇지? 4사분면 값은 얼사쌍파에 의하면 탄젠트 값을 응수된다는 사실 알죠? 이거랑 부호가 정확히 반대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둘이 뺀 값은 얼마가 됩니까? 아하, 둘이 뺀 값은 그때에서 극소를 뺐으니까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같습니다. 여기 보자. 1번. 자, 그래서 806번 했고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넘겨봐. 나머지는 계산 문제니까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알았죠? 할 수 있지? 다음 시간에 질문해. 자, 극값을 가질 조건. 자, 극대값을 모두 받는다는 그 문장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811번을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봐. 극대값을 모두 받는다는 거는 F'(x가 0될 점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야 되니? 2개 있어야 돼. 게다가 그 두 개가 있는데 F'(x 0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값을 갖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 그 사실 잘 기억하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부터 모두 받는다는 것은 F'X의 결국 K가 수가 없으니까 미분해주면 X제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 로그 X의 제곱 건미분 속미분에서 안쪽 거 미분해주니까 전체 제곱이 아니네요. 이거 뭐예요? 얘는 3 로그 X죠? 3 로그 X는 몇 거? 3이 방도 빠지니까
미분해주면 x분의 3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분 한번 해보니까 x제곱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x 마이너스 x 제곱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럼 말해봐. 극대각선 모두 가는다는 소리는 얘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 2개의 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냐면 저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다 한다면 이렇게 돼서 2개의 근을 가져야지. 말해봐. 여기는 극대가 무수야? 그때 극? 소죠? 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극소점이 되는 x값이 될 테고 그거 f'(x야) 얘는 극대가 되는 다른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뭐 이용해줘야 되니? 뭐 이용해줘야 돼? 반드시 d가 0보다 커져가 크다. 그렇지? 계획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d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위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등호 들어갈까? 얘들아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등호 들어가는 순간 이게 접해버리잖아. 그렇지? 야, 반드시 d가 0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 0이 되면 이렇게 접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거 극값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반드시 d가 0 되면은 하나의 극값을 가져요. 이거 맞아 틀려? 이 점에서 극값 가져가 안 가자? 안 갔죠? 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가잖아. 그치? 부호가 분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가니까 반드시 d가 0 되면은 아예 극대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극값을 갖지 않게 되는 거야. 그치? 무슨 얘기 갔어? 두 개를 갖거나 아니면 같이 않는 거예요. 극값을. 자, 이거 하시면 되실 거고요. 자,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다음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는 거. 야, 유형 18번, 19번 별표쳐. 너희들 나중 가면 극대극을 못 구해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나중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좀만 연습하자. 유형 19번, 18번 별표치고 극값을 가진 조건 갖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할까? 올라가. 414번? 좋아, 414번 잠깐 보도록 하자. 자, 814번도 우리가 이제 대충 상관을 생각하면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니까 뭘 사용해줘야 돼? 결국은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x축가 0된 점이 없다는 소리지. 그렇지? 자, 일단 f' 한번 볼까? f'x는 k 더하기 2 코사인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0된 점 한번 찾아볼까? 0된 점 찾아보자. 어쨌든 0된 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의 숨은 의미는 2 코사인 x 2 코사인 x랑 마이너스 k랑 만나는 점 찾는 거 아니야? 같지 않도록 뭐 할 거냐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 값을 가질 때를 구할 거야. 가질 때를 구하고 그것의 반대 범위를 구할 거야. 왜냐면 그 값을 갖거나 같지 않은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확률을 본다면 여집합 같은 느낌. 자, 그 값을 갖지 않는 토록이라는 저 문장 어떻게 하냐면 그 값을 가질 경우 가질 경우를 먼저 구하지 않아도 된다. 가질 경우를 먼저 구하고 그것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주셔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 값을 가질 경우를 먼저 생각해 주니까 결국 얘가 0된 점 찾아야 돼. 사인 x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사인 x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이거 얼마야? 1이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말해보자. 그 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결국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ky 교점을 찾으시오라 하면 되는 거야. 얘나. 맞지?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아하, 이렇게 그리면 어때? 그 값을 가지자. 그치? 이렇게 그려도 어때? 대충 이렇게 그려도 그 값을 가지자. 자, 그러면 지혜가 한번 말해보자. 마이너스 k가 아니라 저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이것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교점들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1보다는 잘해야 돼. 문제는 여기서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자연수계수 찾는 거면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너무 중요한 방식이지. 그렇지? 들어가. 자, 여기서 분명 그거 같지? 근데 이 경우는 어때? 1에 이렇게 접했어. 1에 이렇게 접하면 이거 그 값을 가질까? 가자. 맞죠. 왜? 이런 경우는 지금 봐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 점이 부호가 바뀌어. 하지만 주황색은 어때? 주황색 어떻습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항상 주황색보다 더 낮으니까. 비록 F'X의 0된 점, 만나는 점이긴 하지만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이게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갔어?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을 갖지 않도록이라는 저 단어, 그 거기는 뭐가 되면 이것의 반대보가 되는 거야. 어때? -k가 1보다 크거나 또는 -k가 -1보다 작거나 되는 거야. 여기에 등호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 들어가는 거지. 이해갔어?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또는 k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갔으면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갔을 테니까 답은 2가 됐을 거야. 하지만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답은 1이 된다는 소리가 된 거죠. 이해갔습니까? 단순하게 F'X가 자, 그 값을 갖지 않는 통구는 그 값을 가질 경우 먼저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는데 단순하게 F'X가 0된 점을 찾으려고 보니까 0된 점이 아닌 항상 부호가 바뀐 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등호 안 따라가는 사실 잘 명심하고 얘가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 그 값을 갖는 경우니까 얘가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숙제는 그러면 20페이지까지 얼마 없죠? 혹시 앞에 보다 앞에 다 해보세요. 알았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진도 쭉쭉 빼야 돼서 이게